안녕하세요. JB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저번에 1부에서 공부했던 거 있죠? 예, 이 차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봤고요. 그때 설정한 차트가 이거하고 이거죠? 네, 이거하고 이건데,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설정한 것을 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아직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요, 먼저 그 영상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요거 그린 거 뭐죠? 이거 일단 이평선 이거 다 지우고 지금 볼린저 밴드 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하한선만 남겼죠.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지금 기준선 전환선만 있는 겁니다. 여기 그죠? 여기 위아래로.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 차트. 지금 요 옆에 이 세 가지만 있는 거거든요.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거죠. 네, 먼저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요. 밑에를 찍으면 위에를 찍고요. 위에를 찍으면 밑에를 찍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좁혀 오고 그랬을 때 이 일목균형표의 이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어떻게 관계를 갖고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볼 거고요.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상하한선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일단 뭐 볼린저 밴드 상하한선을 뭐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상하한선 위에서 거의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쇼크가 8월 달에 컸잖아요. 일주일 정도. 그때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빠져도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위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 기준선 같은 경우는요. 전환선하고 이 기준선은요. 서로 돌파를 하는 경우에 있잖아요. 서로 맞닿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전환선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양봉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기준선에 터치를 합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위에 있어갖고 어쨌든 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갔는데 거의 한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70% 정도의 확률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다가 깨는 경우 있잖아요. 빨간 게 전환선인데 깨면은 다시 기준선까지 내려가고요. 만약에 이 기준선을 깨면 다시 이 하단까지 내려옵니다만 요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위로 가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전환선이 위에 있을 때 사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요 여기에요. 이렇게 기준선하고 전환선을요 한 번에 걸치는 경우 그래서 양봉으로 뚫고 가는 경우는요 되게 좀 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아래에 있으면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몰라요. 물론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있지만 하단 역시 상단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매일 바뀌기 때문에 매일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이렇게 진입을 하고 사는 게 안전합니다. 최소 이 공의 반은 넘겨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도 몸통에 반은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단까지 간 거고 이렇게 간 건데 여기 일단은 기준선 같은 경우 이제 전환선이 기준선을 교차해서 이렇게 올라간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가도 이 기준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와갖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죠. 여기는 지금 두 개를 먹고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많이 올랐고 여기까지 올라간 건데 여기는 그 반대죠. 이걸 깨갖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깨갖고 어차피 이날 여기까지 도달했으니까 팔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일단은 팔아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넘길 때 다시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날 다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기준선까지 닿고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가 거의 뭐 얼마죠? 5,100원 정도, 5,100원 정도지만 여기는 지금 5,900원이거든요, 고가가. 그러면 15%? 20% 가까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여기 한 중간 정도에 판다고 한다면 한 10% 정도 간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 다음 날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일단은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몸통이 이 다음 날 조심해야 되는데 전환선 그냥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날은요 종가가 여기인데 일단 팔아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서 결국에는 밴드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랬다가 여기는 음봉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때는 놔뒀다가 이날 사면 좋지만 근데 이날 역시도 하나만 뚫고 갔는데 꼬리로 이미 상당 쳤기 때문에 다시 다음날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SC 엔지니어링을 보면 이런데, 뭐, 다른 종목 뭘 봐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캐시 코트렐도 한번 봐볼까요? 캐시 코트렐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지금 두 개의 전환선하고 기준선 같이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단까지 가면서 강하게 한번 쳐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빠졌잖아요. 그럼 이날 팔아야 됩니다. 일단 파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는 이날 파는 게 더 좋겠죠. 왜냐면 여기까지는 일단은 지지를 해줬으니까.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폭이 좁을 때는요,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를 지지
지지할 때는. 근데 이날은 깼잖아요. 이렇게 기준선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얘는 여 밑에까지 안 갔지만 다시 이날 살 수 있는 거죠. 여기를 넘겼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준선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날 아예 돌파를 해서 이렇게 넘겨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다시 언제 팔아야 되냐? 일단 이날 팔아야 됩니다. 이날. 매뉴얼상 이날 팔아야 돼요. 팔아갖고 뭐 이게 뭐 이렇게 빠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갈 때 살 수 있겠죠. 이게 전환선이 밑에 올 경우도 있고요. 기준선이 대부분 기준선이 먼저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밑에 내려왔다 이렇게 사는 경우는요. 왜냐하면 전환선은 9일의 최고 최저의 그 중간값을 평균 낸 거고 얘는 26일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날 또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시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이날이긴 한데 이거 뭐 상한가 쳐갖고 이때 못 사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쭉 지켜보다가 또 여기서 또 살 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 찍고 여기까지 갔다. 다시 팔아야 되는 날은 언제죠? 예, 이날이죠. 이게 여 밑에까지 안 내려갔다 할지라도 이날 파는 게 매뉴얼대로 해야지 안전하거든요. 그래야지 손해를 안 보니까. 이날 사서 이날 팔았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이날 뭐 여기서 팠어요. 이날 팔아봤자 뭐 그렇게 크게 손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뭐 이날 샀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거 기준선도 그렇고 전환선도 그렇고 반은 못 넘겼지만 근데 두 개를 동시에 양봉으로 뚫을 때는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샀다라고 한다면 또 여기까지 올라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요것만 보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 단타를 칠 때는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보면은 이렇게 음봉으로 이 전환선을 깰 때 매도. 예, 일단은 음봉으로 깰 때는 매도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았지만 밑으로 빠지는 모습. 이렇게 내려갈 땐 절대로 사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또 이날 살 수 있겠죠. 이날 샀으면은 타고 가다가 이날 슈팅 쌌고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 그 1차, 2차, 3차 수익 구간 있죠? 그렇게 해서 파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차트는 볼 수 있다. 아까 SC 엔지니어링 볼 때도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날도 사는 거죠. 사갖고 여기서 따다닥 기다리고 뭐 여기 깨지 않았으니까 계속 가갖고 팔 수 있는 날은 뭐 일단은 5%, 10%, 15% 수익 구간마다 팔 수 있겠지만 이날 팔아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 한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플랜티넷 봐볼까요? 플랜티넷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이제 그 차트에서 썼던 건데 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이날 두 개를 같이 겹쳐서 있으니까 이날은 무조건 사야 되는 날이 되겠죠. 이날. 죄송합니다. 이날. 예, 하얀 마우스 따라오세요. 까만 거 말고. 이날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굉장히 폭이 좁으니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날은 뭐 또 사줘야 되죠. 확실히 이걸 넘어졌으니까. 이때 놓쳤으면 이때라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예 타고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여기서도 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샀으면은 쭉쭉쭉 가갖고 언제 팔 수 있느냐 하면 이때 전략 매도는 이때 해야 되죠. 뭐 이때 당연히 1차, 2차, 3차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볼 테고 이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죠. 네, 이 차트만 보고도 사실 단타는 가능합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도 살 수 있다. 2차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때 샀으면 언제 팔아야 되냐. 물론 이제 1차, 2차, 3차 수익 구간 파시고요. 이때 전략 매도 포인트죠. 그랬다가 뭐 이때 다시 사도 되냐. 웬만해서는 기준선 위에서 놀 때는요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밑에서 첫 번째로 들어갈 때 사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지 좀 수익도 커질 수 있어요. 이때 만약에 샀다 혹은 이날 뭐 종가 여기서 샀다라고 해도 이걸 뚫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내려오지만 여기서 지 다시 받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걸 붕괴 안 했으니까 일단은 그죠. 그럴 수 있고 또 매도 타이밍이 이날은 굉장히 쉽죠. 이때 무조건 팔아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밑으로 뚝 떨어진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요런 차트로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날은 플랜티넷을 안 냈구나. 하여튼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제 유료화로 바꾼 거고요. 일단 뭐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아까 이 차트를요,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 방송 때 첫 번째로 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단기용, 예, 일봉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큰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큰 파도를 알아야 중간 파도를 보고, 중간 파도를 보려면 작은 파도를 계속 보다 보면 중간 파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큰 파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월봉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물망 밴드 볼 때 보시면 이게 그물망도 요 밑에를 찍으면 위를 찍으러 가고요. 위를 찍으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단지 이 그 볼린저 밴드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물망 같은 경우는 이탈이 볼린저 밴드보다 큽니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빠지잖아요. 볼린저는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아요. 얘는 어차피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 그물망도 물론 따라가긴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갤갤갤 될 때는 아시겠죠? 예. 그럴 때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플랜티넷이니까 뭐 SC로 같이 맞춰서 볼까요? 예. 예를 들면 이제 SC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을 봐야 되겠죠. 월봉을 봐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는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월봉상 보면은 이게 지금 그물망 차트 상단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하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요거를 찍으러 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얘가 지금 그물망이 이렇게 펴진 거라면 괜찮은데 이렇게 타고 올라갈 텐데 아예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월봉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기준선을 깨게 되면 요 월봉상 기준선을 깨게 되면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이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은 이번에는 기준선을 반은 돌파 못했습니다. 이거 지금 주봉이잖아요. 주봉인데 50%는 돌파 못했지만 대개 이렇게 한 30% 이상 돌파를 하면 기준선까지 가는데 이미 기준선을 찍었다가 내려왔죠. 이런 경우는 지금 요거를 장악을 해야 여기 위에 보름자 밴드 상단까지 간다. 상단선이 지금 6,222원으로 찍히거든요. 여기서 지금 19% 더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물망 밴드가 이렇게 이때는 막 하락세잖아요. 밴드 하단에 있으니까 일단 뭐 이때 깨고 나왔으니까 이때 무조건 선을 두 개 깼으니까 무조건 팔았어야 되죠. 그래서 뚜두둑 떨어지다가 그물망도 이렇게 접혀 들어가면서 첫 번째 양봉이 나올 때가 또 전환선을 넘겨줬다. 그럼 이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위에 가서 거의 이 근방까지 갔었다. 그랬다가 이날 다시 깨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5%, 10%, 15%를 하니까 90% 이미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이때 10%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전량 매도, 나머지 10% 매도 해갖고 이렇게 밑으로 빠지죠. 여기 찍고 다시 올라가는데 때는 또 이때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가 너무 좁아갖고 결국에는 뭐 이날 살 수는 있지만 조금 리스크가 있었다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SC 엔지니어링은 뭐 이제 앞으로 유료화되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이상만 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일봉 하단이 4,620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봉 상단이 5,010원으로 바뀐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 특히 4,620원은 정확하게 찍었죠. 이 추세 박스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러분. 특히 일봉 주봉은요, 굉장히 정확해요. 그 오차가 1%가 안 나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근방에 사실 이제 241선도 같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지지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4,620원 선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전 영상 보시면 알 수 있고요. 하여튼 요거를 꼭 봐야 돼요. 이거 일봉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월봉의 모습, 주봉의 모습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주봉 박스 안에 있으면 이거는 박스 안에 있으면은 추세가 없다라고 그랬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기 추세 상승이죠. 이거 월봉 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얘가 박스 1,300원인데 1,300원 아래 있으면은 장기 추세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5,190원이니까 5,010원이 주봉 박스 상단이고 하단이 4,560원이잖아요. 주봉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중기 추세 상승이라 봐야죠. 왜냐하면 5,010원보다는 현재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단이 5,330, 하단은 4,620이니까 박스 안에 있잖아요. 그럼 추세가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추세가 없이 박스 안에 있을 때는요. 상단을 찍으면 밑으로 가고요. 밑에 하단을 찍으면 다시 상단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돌파가 되거나 뚫리면은 여기 지금 주봉 하단이나 혹은 여기 장기선까지 밀리는 거죠. 그런 원리거든요.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프리미엄일 뿐이고 요거 없이도 그냥 이렇게 봐도 대충은 어느 정도는 잡기가 뭐 어렵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그 프리미엄 추세 박스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바닥에서 잡거나 이런 것들 볼 때는 좀 불리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차별을 둬야 되잖아요. 저도 뭐 땅 파갖고 계속 유튜브 할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에 쏟는 시간이 많은데 멤버십 분들도 아직까지는 뭐 별로 없고 근데 제가 뭐 구독자 1,000명 넘고 멤버십 시작되면은 저 차트 지금까지 봐왔던 차트는요 유료화 한다 분명히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5월, 6월 막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음 주 빼고 12일부터 이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스무디 한 잔 8,000원인데 뭐 유튜브에서 세금 합치면 35% 40% 떼가거든요. 그래봤자 저한테 오는 거는 뭐 여러분이 스무디 한 잔을 쏘셔도 저한테 오는 거는 한 5,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 달에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또 앞으로도 프리미엄 회원분들도 같이 뭐 제가 뭐 컨트롤하고 있지만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을 또 많이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